화성을을 고른 것 또한 네. 실은 아주 정정당당한 승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이곳은 일단은 국민의힘에 유력한 후보가 없는 곳이에요. 즉 보수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. 좀 쉬운 연결고리를 이제 뚫고 들어간 것이고, 여기 이원욱 이제 의원이 원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쵸. 상당한 조직이 있어요. 그것을 등에 업고 결국은 선거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을이라는 지역구가 동탄 이 신도시를 꿈꾸고 있고 제2의 분당을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셀럽의 위치로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, 또 하나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당선 요인으로 아하.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대구 간다던 이준석, 화성을 출마, 이원욱 양양자와 반도체 벨트입니다. 네. 이준석 대표, 화성 을에 출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자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? 이런 얘기도 나와요. TK 상계동 간 보더니 화성으로 간 이준석. 아니 TK 뭐 가는 거 아니야? 상계동 가는 거 아니야? 이게 이렇게 어디가 더 좋을까? 간만 보고 결국 화성으로 가는 거냐라는 이런 취지의 또 제목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.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상계동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왜 안 갔어요?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? 네. 노원 출마 간 보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. 겁먹진 않으시고 왜 3번이나 떨어졌을까? 힘들다 진짜. 네. 사실 노원 상계는 3번이나 떨어진 곳이다.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네. 근데 사실 그러면서 뭐 비례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.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노원 출마냐 안전하게 비례냐 여기에 대해서 비례도 안전하지 않아요 냉정하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윤주질 위원님. 예. 지금 비례도 안전하지 않아요 냉정하게. 냉정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?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. 왜냐하면은 3% 이상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기호 1번을 못 받습니다. 여성에게 줘야 되죠. 네. 물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이제 선거가 힘들어지잖아요. 힘들어지는. 기호 2번으로까지 가려면은 유의미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. 또 비례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쉬운 길로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는 좀 거리가 먼 셀프 공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이 화성을을 고른 것 또한 네. 실은 아주 정정당당한 승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이곳은 일단은 국민의힘에 유력한 후보가 없는 곳이에요. 즉 보수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. 좀 쉬운 연결고리를 이제 뚫고 들어간 것이고, 여기 이원욱 이제 의원이 원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쵸. 상당한 조직이 있어요. 그것을 등에 업고 결국은 선거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, 또 이 지역은 타지인들이 많고 토박이들이 좀 상당히 적은 신도시 지역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혹여나 한번 노려볼 만하다.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깔린 것이지,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. 상당히 좀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지금 좀 정정당당하지 않다. 결국 이원욱 의원의 조직을 등에 업고 해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.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계속 대구 출마를 권유를 했었죠. 하지만 화성을 갔습니다.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원규 위원님, 네. 화성의 동탄 지역이거든요. 네. 화성 동탄 지역이 또 교육열이 셉니다.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 대표가 교육열이 센 동탄에서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본다는 건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?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카드를 선택했다고 봅니다. 이제 가장 당선가능성이 좋은 거는 비례대표 2번이겠죠.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모양새가 안 좋다고 이준석 대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. 예전에 네. 김종필 이제 전 대표의 행보를 봤을 때.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을이라는 지역구가 동탄 이 신도시를 꿈꾸고 있고 제2의 분당을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셀럽의 위치로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, 또 하나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당선 요인으로 아하.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당 지지율이에요. 네. 당 지지율이 바람을 불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낮은 당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관건 포인트 하나 하고요. 네.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네.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대표 이 후보가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입니다. 네. 이 동탄 신도시 화성을 지역에 현대차 관련 직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또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왔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나오게 될 때 그 3파전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됩니다. 네.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. 민주당 후보가 또 만만치가 않다 말씀을 하셨어요. 공영훈 후보다. 지금 화성을 지역을 좀 보면은 일단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전 현대자동차 사장입니다.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아직 국민의힘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 어떤 후보를 내야 될 것이냐 아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준석 이 대표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곳을 고른 게 화성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본인도 얘기를 한 게 뭐 비례는 사실 냉정하게 봐서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예능 프로그램 그 SNL에 나가서 노원에 내가 안 간 이유만 내가 비례로 갈 수 없는 이유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. 한동훈 위원장한테 영상 편지도 썼어요. 뭐라고 썼느냐? 네. 요즘 행복하시죠?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. 저를 포함해서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까지 계속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왕관의 무게만큼 느끼게 되실 겁니다. 굿럭. 네. 굿럭이 마지막인데 정말 굿럭을 기원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. 조기현 위원님 웃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? 뭐 SNL 코리아가 예능이니까요. 네. 예능적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화성을 지역구로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해 보면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처음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. TK가 나온 것도 전제는 뭐였냐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공정 갈등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 틈새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네. 3당의 의미 있게 TK를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한다.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인데 네. 한동훈 위원장이 잘 관리를 했잖아요. 어쨌든 변화와 쇄신은 없지만 적어도 안정적 관리를 했고 이탈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TK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것이죠. 그런 상황을 반영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최선의 카드 화성을을 통해서 3자 구도를 통해서 원내 진출이라는 원래 최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긴 한데 생각보다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에 고민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이 아마 한동훈 장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저런 방식의 소외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